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감사조서 리뷰를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 고민해 본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얻어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조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수행한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문서화는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윗선에서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데, 이 절차를 실무에서는 리뷰 절차라고 부릅니다. 뉴스텝의 조서는 일반적으로 인차지, 매니저, 파트너, 그리고 품질관리실 이렇게 총 4단계를 거쳐서 리뷰를 받게 될 거예요. 만약 로컬이라고 해도 품질관리실 리뷰 정도는 무조건 받을 겁니다. 이렇게 품질관리실 리뷰까지 끝나고 감사 보고서가 발행이 되어야 해당 잡의 올해 업무가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리뷰를 적게 받을수록 선생님들의 업무량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험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스텝 입장에서는 모든 일을 할 때 본인의 상급자 혹은 검토하는 검토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요리, 그러니까 여기선 조서겠죠? 조서를 서빙할 수 있어야 리뷰를 적게 받을 수 있어요. 흑백 요리소만 보아도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는 심사위원들의 성향과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공략해서 우승 트로피와 상금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조서를 리뷰하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일할 때 본인의 조서를 누가 검토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것만 잘 커버를 해도 리뷰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처음 일을 한다는 것이죠. 확실한 사실은 사람은 겪어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리뷰어를 파악하는 건 사실상 시즌을 한 번 이상 겪어봐야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선배들이 이분은 어떻다 저분은 어떻다 귀띔을 해주긴 하겠지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뷰를 받아보기도 하고 리뷰를 해보기도 한 입장에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5가지만 고려해서 조서를 작성하셔도 신입 때 받을 리뷰 사항 중에 한 80% 정도 이상은 회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조서를 작성하다 만 것처럼 그냥 두지 마세요. 기말 시즌에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회사 정보와 결산일 정보 등을 업데이트하는 걸 잊거나 인터뷰하면서 남겨놓은 메모를 정리하지 못하고 조서에 남겨놓거나 업데이트한다고 칠해둔 노란색 음영을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서에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정보가 회사 이름과 결산일 정보입니다. 리뷰어가 조서를 딱 열었는데 회사명이 다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결산일이 과거 일자면 불안감이 막 솟구치게 돼요. 게다가 군데군데 정리되지 않은 메모가 있고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음영들이 편집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선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분 조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조서를 여는 순간부터 리뷰어를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조서에 나온 날짜들과 회사명은 반드시 업데이트 해주시고 조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 주저리 일기 쓰지 마세요. 간혹가다 일기를 쓴 것 같은 조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기라고 함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 필요 없는 내용까지 모두 쓰고 본인 감정까지 추가하는 글을 말해요. 감사 조서도 일종의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계획한 절차를 수행하면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내가 수행한 절차, 그리고 그 결과 도출한 결론에 대해서 간결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뭐뭐 했다라고 끝내기보다는 보고서처럼
음슴체로 끝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표 형식 등을 빌려서 정리 가능한 내용이라고 하면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면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뷰어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리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본인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마세요. 가끔씩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조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면서 그저 인터뷰 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본인도 모르는 내용은 쓰지 마세요.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글을 읽는 상대방도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100%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확인한 내용을 숨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리한 후에 조서에 기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회사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 그 사실관계가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서 세 번째, 결론을 내리고 감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실관계만 잘 파악해도 그 이후의 절차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육하 원칙에 들어있는 6가지 요소가 정리가 되면 적어도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조서에 적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감사 절차를 수행한 내용만 기재해 두지 마세요. 작성한 사람은 내가 어떤 절차를 수행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어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감사 절차를 수행한 후에는 절차마다 그 절차를 수행한 소결론도 기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와 명세서를 대사했다고 하면 그냥 수식으로 투루만 띄워 놓을 게 아니라 그 조서에 간략하게 명세서와 대사 결과 이상 없음과 같이 소결론을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 부분을 좀 더 눈에 띄도록 진하게 혹은 색깔을 넣어가지고 강조해 두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결론이 기재되어 있으면 리뷰어 입장에서는 일단 심적으로 안심이 되거든요. 다섯 번째, 이유 없이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중간감사 조서에 적힌 내용과 기말감사 조서 내용이 다르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같은 조서 내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결론 부분 내용이 다르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드시트나 감사조서의 감사 절차 항목에는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절차들이 감사 결과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이건 어디서 수행했는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리드시트나 감사 절차란에서 내가 수행한 절차만 남겨놓고 다 지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감사 절차를 누락하게 되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감사 결과란에 감사 절차에 기재한 내용들을 다 기재해 주시고 수행하지 않은 절차에 대해서는 왜 수행하지 않았는지 혹은 다른 조서에서 수행이 되었다면 그 다른 조서에서 수행되었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리뷰어들은 감사 절차가 빠짐없이 수행되었는지 완전성을 체크하려 할 텐데 내가 수행한 절차만 기재되어 있고 누락된 절차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다면 왜 해당 절차는 안 했는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문할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먼저 답을 줘야 해요. 그렇게 리뷰어들의 불안감을 낮춰드려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조서를 기재하시다 보면 스스로도 감사 절차에 대한 완전성 체크가 되어서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팁 한 개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조서 완료 기한이 있다고 하면 기한보다 먼저 조서를 마무리한 후에 조서 기한에 본인이 작성한 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어설픈 내용들이 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내용들만 보완해도 쓸데없는 리뷰 몇 개는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리뷰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첫 시즌에 조금이나마 리뷰를 덜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우리가 무기처럼 사용을 하게 될 엑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